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연이은 발화 사고로 전량 리콜에 이어서 결국 출시 2개월 만에 아예 단종돼버린 스마트 기기. 네,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입니다. 삼성은 이 노트 7을 전량 회수 조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폐기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400만 대가 훨씬 넘는 양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걸 폐기하면서 환경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갤럭시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캠페인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잠시 후 들어봅니다. 서울의 금연 아파트 3곳이 처음으로 생겼네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현대 1차 아파트, 강북구 미아동 현대 아파트, 양천구 목동 11단지. 여기를 서울시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가구주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정이 되고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는군요. 자, 오늘 첫 곡은 더 익시스터즈의 Tell Him 준비했고요. 지금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자, 갤럭시 노트 7이 폭발 사건 이후 수거, 반품, 그리고 단종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이현숙 선임 IT 캠페이너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직함이 캠페이너네요. 캠페이너. 그죠? 네. 캠페인을 전담으로 이렇게 맡아서 처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캠페인, 갤럭시 노트 7 관련해서 갤럭시를 구하라 라는 이름으로 이제 펼치는 것 같은데 어떤 캠페인인가요? 네, 방금,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화 사건이 발생한 갤럭시 노트 7은 지금 현재 단종이 됐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그린피스는 생산된 그 갤럭시 노트 7을 그냥 단순 폐기할 경우에 엄청난 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을 이제 저희가 강조를 하면서, 삼성전자의 좀 더 IT 회사다운, 그러니까 첨단 회사다운 방법을 사용해서 갤럭시 노트 7에 쓰인 자원의 재사용을 촉구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사실 소비자들과 시민들이 실제 갤럭시 노트, 회수된 나의 갤럭시 노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민들의 궁금증을 같이 모아서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내가 반품을 받을 수 있을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생각해도 이거를 삼성이 어떻게 처리할까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기존에는 다른 업체들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회수가 되거나 이렇게 좀 반품된 이런 기기들은 폐기되는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가 땅속에 묻든지 아니면 파기시키는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자제품, 그러니까 IT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신형이 당한 제품의 수거에 적극적이지 않는 게 사실 그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수거된 제품을 대부분 단순 폐기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활용률이 매우 낮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기기 부품, 그다음에 플라스틱, 그리고 아직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희소금속이나 유가금속, 귀금속 이런 것들이 다 스마트폰 안에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원 재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매년 한두 개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게 실제 지금 IT 업계
실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의 어떤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거된 기기를 뭐 파기시키든지 아니면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그 금속이나 여러 가지 그 뭐 희귀 금속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재활용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시키는 쪽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말씀인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금속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시민분들이나 저한테도 별로 익숙하지 않은 들어본 적이 없는 뭐 테르금, 유로금, 뭐 디스프로슘 이런 이제 금속들이 있는데요. 예. 이런 것들 사실 IT 스마트폰이나 뭐 노트북에 다 들어가는 그래서 실제 IT 기업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금속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95% 중국에서만 생산이 되고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에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10년의 경우는 중국 같은 경우 이 금속의 수출을 금지했어요. 자국에 있는 IT 기업들에게만 먼저 제공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IT 기기를 제조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금속 같은 경우는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가 이 인터뷰 전문 기사를 써야 돼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르뷴, 예. 유로뷴, 예. 디스프로슘. 이런 금속들이 들어가는데 아니 그 중에서 또 환경 오염을 일으킬 만한 뭐 그런 금속들도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런 금속들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이제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 그린피스하고 독일의 환경 영향성 조사 기관인 웨코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이런 그 IT 업계 전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속을 채취하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노동, 사회 관련 영향 위험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것은 가장 많이 IT 기기에 쓰이는 코발트, 팔라듐, 탄탈륨, 은, 요 네 가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은 같은 경우는 은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이제 납과 아연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 안에 은이 들어있어요. 은만 이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중금속인 납이나 아니면은 납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비소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환경에. 예, 그러니까 물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이제 물에 의해서 쓸려가서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갤럭시 노트 7,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두 회수하겠다고 한 양이 440만 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금이 약 100kg이에요. 그래요? 네, 그럼 여기에는 뭐 거의 지금 약 10만 톤의 뭐 암석과 광석 및 화석 연료를 채굴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굴 과정에서도 이렇게 뭐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나오고 저희가 또 궁금했던 건 이걸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 폐기하면서 이게 환경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게 또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도 폐기할 때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폐기를 할 것인가 그게 매우 이제 중요한 숙제로 삼성전자에 던져진 거죠. 예. 그리고 그린피스가 봤을 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가진 IT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추출해서 지속 가능하게 재사용할 것인가. 예, 그 알겠습니다. 기술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갤럭시를 구하라 이 캠페인은 뭐 그린피스 한국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 세계적인 이게 국제 단체잖아요. 네. 뭐 국제적으로도 이런 캠페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현재 글로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요 국가로는 미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한국 사무소, 그리고 전체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그다음에 남미 전 지역에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게 휴대전화 폐기물 관련해서의 환경 문제는 뭐 비단 갤럭시 노트 7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 갤럭시 노트뿐만 아니라 뭐 매일매일 정말 엄청난 양의 전 세계적으로 휴대폰이 뭐 파기되거나 버려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그런 현황을 추산한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웨코 인스티튜트와 함께 저희가 분석한 보고서가 다음 주 11월 10일에 이제 글로벌로 론칭을 하는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런 IT 기기들이 연간 총 판매량이 10억 대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매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1년에 2기종의 신제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매년 폐기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사용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최근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니암이라는 로봇을 선보이긴 했지만 사회자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분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만드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그리고 폐기할 때도 좀 재사용률을 높여서 사람들이 그런 환경에 대해서 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기업들이 처리하면 좋겠다. 이런 캠페인인 건데 그 갤럭시 노트 7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측에서는 피드백 같은 게 있었습니까?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해보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어제 이제 이 글로벌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삼성전자가 현명하게 생각을 해서 어제가 47주년, 창립 47주년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삼성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자원순환을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원 재순환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그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 어떤 코멘트도 좀 받아야 될 것이고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이 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좀 일괄적인 매뉴얼이나 어떤 폐기 지침, 규약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다른 기업들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습니까? 네, 그린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전 세계 12의 IT 제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제조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하고 있는지, 귀금속이나 유가금속, 희소금속 등을 어떤 방식으로 추출해서 재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 10위에 있는 IT 제조 업체들의 상황들을 여러분들, 소비자로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갤럭시를 구하라 이런 캠페인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하는 건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IT 기기 업체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그리고 재사용률을 높여서 이게 두고두고 많은 방안으로 쓰일 수 있는 이 안에 또 쓸 수 있는 금속들이나 제품들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해서 이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이현숙 선임 IT 캠페이너였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신기용 기사입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리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보람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려서 잠깐이라도 같은 말을 하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고 그러는데 어제는 요금이 얼마나 왔는데 더 나왔다는 둥, 왜 다른 길을 놔도 이 길로 왔다는 둥, 그 시비 걸면서 꼭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 굉장히 우리는 피로가 풀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손님들 내리면서 항상 안전하게 모시다 드리고 편안하게 모시다 드릴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화도 나고 좀 그런 거죠. 경기 많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소모된 돈들도 많잖아요. 소모되는 거나 보험이랄지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돈들이 많은데 수입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고 힘들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서 있잖아요. 어떤 택시는 바퀴가 굴러가야 돈이 되는데 퇴근 시간이나 야근하고 끝나는 시간이 보통 대기업 직장인들 10시, 12시 그때가 제일 피크타임이에요. 차도 좀 덜 밀리고 우리도 일하기도 좋고
택시 요금도 좀 오르고 수입도 좀 보장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콜을 받아가지고 도로에서 기다리면은 조금 시간이 지체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주차 위반 딱지 이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게 이제 많이 불편하죠. 교통 문화가 좀 많이 좀 향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토바이나 도로에서 그 택배하는 분들도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은 서로가 잘 지켜서 안전하게끔 서로 운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통통 메시지 신기용 기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면서 참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피로를 풀어주는 피로 회복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택시를 타다 보면은 왜 이 길로 안 가죠? 저 길로 가는 거지? 왜 내가 가는 길은 꼭 막히는 거지? 손님 입장에서는 또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그러고 싶어서 또 기사님들이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동시에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들 서로 좀 어느 정도 경로로 갈까요, 손님? 이런 식으로 요즘에 기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서로 의논해서 대화하면서 차분하게 안전운행하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희가 신 기사님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빌리 주얼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2부로 넘어가죠.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서울시 탐방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마 갈등 관련된 내용이겠죠? 김광구 경희대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갈등관리심의위원이세요. 그죠? 네, 자,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갈등관리 제도라는 게 있던데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포함해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갈등 조정 담당관이라고 하는 전담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예. 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이제 조례까지 좀 만들었고요.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갈등을 조기에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모든 업무를 한번 갈등 관점에서 한번 프로세스로 벌러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설계해주고 대응 전략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조정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필요하겠다 싶은데 뭐 막상 이렇게 또 제도적으로 보니까 참 흥미로운데요. 이게 서울시에서 조정해주는 그런 시민들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서울시 주민들의 문제, 그다음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있다고 하면 다 그런 대상이 되고요. 가장 쉽게는 횡단보도를 어디에 설치할 건가부터, 그다음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건설이라든가 아니면 고가차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 다 우리 대상이 되고요. 예. 가장 쉽게는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월세 분쟁 조정, 그다음에 우리가 늘 겪는 어떤 그 층간 소음 같은 것들 있죠. 왜 이웃 분쟁 조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 좀 듣고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기능을 잘 해야 될 텐데. 네네네. 이게 서울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이 김 교수님이 보시기에 좀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갈등 전담 조직, 그다음에 전문가를 서울시 내에 이제 배치를 시켰어요. 예.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해당 사업에 관련된 그런 분들이 갈등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예. 그런 걸 제가 이제 보면 갈등 관리가 아직 그 업무 내에 내재화되어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한 과정 속에 갈등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 그 안으로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해당 직원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갈등 관리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역량도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갈등 민원 대응인데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보상도 없고 모티베이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떤 평가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렇게 직원들의 갈등 관리와 이런 어떤 시스템에 잘 녹아들 수 있는 인센티브 등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고 좀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로서 참 우리 김 교수님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좀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세요. 네. 자, 지금까지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김광구 경희대 교수 만나봤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좀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두툼하게 입으세요. 이런 표현이었죠? 어떻게 표현했죠? 마늘 따. 네. 뚜어穿第二吧. 그렇죠. 뚜어穿, 이거穿이 옷 입는 거잖아요.穿第二吧. 네, 디얼은 약간 조금이란 뜻이 있어서 상대방한테 또 권할 때는 바를 붙였었죠. 그래요. 多穿第二吧. 多穿第二吧. 네. 근데 어제 방송을 들으셨는지 9510번님께서 또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네. 요즘 내복 얇게 잘 나오는데 부모님 사드리세요. 내복이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인들도 내복을 입나요? 네, 북쪽 사람들은 주로 내복을 입고요. 남쪽 분들은 남쪽 지역 자체가 뭐 더우니까. 20도 이상 되거든요. 더우니까 내복 안 입어요. 겨울에도요? 네, 겨울에도. 그러다 보니까 내복이란 단어가 있긴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럼 오늘은 내복을 한번 배워볼까요? 좋습니다. 네, 먼저 내복은 내이. 네이요? 네. 굉장히 간단하네.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우리 네네네. 내복하는 표현하고도. 맞아요. 네이. 한 번 더. 네이. 네이. 라고 하는데요. 속옷이라는 단어랑도 혼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이란 단어에다가 추안, 우리 어제 배웠던 추안 집어넣어서. 네. 추안 네이바. 추안 네이바. 한 번 더. 추안 네이바. 입어라. 내복을. 추안 네이바. 라고 하면 내복 입으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내복 입으세요. 네. 다시 한번 추안 네이바. 추안 네이바. 네. 여기서 추안은 입다, 네이는 내복. 그리고 반은 좋아요. 권할 때 써주는 표현이죠. 자, 내복도 내복인데 겨울에 또 이 목을 감싸주는 게 굉장히 체온 유지에 좋잖아요. 맞아요. 목도리란 표현도 씁니까? 네. 목도리, 스카프는 중국어로 웨이진.
웨이진. 한 번 더. 웨이진. 웨이진. 그래서 만약에 상점에 가서 네네. 어떤 백화점에 가서 스카프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자 한다면 네. 有围巾吗?有围巾吗?有围巾吗?有围巾吗?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웨이진. 웨이진. 이게 이제 목도리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내복 정리해 볼게요. 내복은 내이. 내이. 내복 입으세요. 穿内衣吧.穿内衣吧.穿内衣吧.穿内衣吧. 스카프 목도리는 웨이진. 웨이진. 스카프 있나요? 有围巾吗?有围巾吗?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만나요. 再见. 네, 0678번님, 오늘 아침도 얇은 내복 한 장의 위력을 느끼면서 출근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네, 힘내시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외투도 두툼하게 입으시고요. 샵 0945번, 문자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들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좀 추울 때 내복도 챙겨 입으시고 두툼하게 옷도 입으시는데 사실 또 무릎이 아프고 막 쑤시고 관절이 아픈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께 저희가 희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잠도 이룰 수 없지만 수술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있다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 대상입니다. 이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연락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중에 계시면은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2월까지 신청받으니까 여러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잘 적으세요. 어제 보니까 못 적으셔서 연락을 따로 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지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 이렇게 나눠서 서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661-6595번 1661-6595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출입처로 넘어갑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김학무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자,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공개 강좌를 시작했다죠? 네, 경기도의 온라인 공개 강좌인 지식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식은 경기도의 첫 글자인 영문자 지와 찾다, 추구하다라는 뜻의 시크의 합성어인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무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이배움터 홈런과 경기창조학교, 배우리 등 3개 교육 사이트가 있는데요. 지식 사이트는 이 3개 사이트를 모두 통합한 겁니다. 예. 저희가 또 이 지식 사이트 사실 이번 주 초에 윤여준 전 장관이 여기 이제 추진 단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강좌라고 하니까요. 자, 그리고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홈런과 창조학교 등 사이트에서 운영하던 외국어와 자격증, 또 취업이나 창업, 컴퓨터, 은퇴 설계, 또 취미생활 등 14개 분야 225개 콘텐츠가 그대로 제공됩니다. 네. 또 이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전공이나 취미,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통에 맞춰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강의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청년 창업 교육과 K-팝 댄스 트레이닝, 또 육아 관련 강의 등 20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 희망자는 그 지식 홈페이지에서 그 접속해서 그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식 서비스 경기도의 평생교육 강좌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금붕어, 뭐 비단잉어, 열대어 같은 이런 관상어들 볼 수 있는 뭐 테마파크가 경기도에 조성된다면서요? 네, 그 다양한 그 관상어를 그 한 자리에서 보고 또 생산하고 구매도 하고 또 그 키우는 방법까지 그 배울 수 있는 테마파크가 그 경기도 시흥시에 들어섭니다. 네. 경기도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한국관상어협회와 아쿠아펜랜드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요. 오는 2019년 5월에 시흥시에 있는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내에 만들어집니다. 예. 국내에서 그 관상어를 그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이곳에 입주해서 그 관상어의 그 생산은 물론 그 유통과 관광, 수출입 등을 그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이곳이 완성되면 그 이곳을 관상어 산업의 그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부근에 있는 그 오이도와 시화 조력발전소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연간 약 3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계획 단계인 거죠? 언제쯤 완공이 되는 거죠? 네, 그 2019년 5월 정도에 그 완공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달 말부터, 자, 11월 6일까지가 여행 주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이 여행 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이번 그 여행 주간의 그 대표 프로그램은 그 섬으로 떠나는 에너지 과학 체험 여행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그 조력과 풍력, 화력, 태양광 발전소들을 그 직접 방문하고 그 에너지의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구성됐는데요. 참가자들은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탄도항의 풍력발전기, 또 그 영흥도의 에너지파크 등 다양한 발전소를 견학하고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도 함께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행 주간 중에 그 한 해 그 당일 코스로 이번 여행 주간 중에 한해서 그 당일 코스로 진행되니까 그 가족이나 학교 기관 등 단체 단위로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양평군에는 그 쉬자파크라는 휴식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번 여행 주간에 하늘숲길을 한시적으로 개방하는데요. 그 하늘숲길은 쉬자파크에서 용문면 연수리로 연결되는 미개방도로입니다. 이곳에서 그 탁 트인 하늘과 자연 그대로 보존된 그 숲길을 상쾌한 기분을 그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그 할인 혜택이나 그 축제도 많습니다. 그 포천에 있는 신누리조트와 남양주 몽골 문화촌 입장료가 인하되고요. 안성 남사당 상설 공연료, 또 그 양평 세미연 입장료도 할인됩니다. 축제로는 남양주의 그 북한강 나들이와 안산의 단원미술제, 또 여주의 그 오곡나루 축제, 시흥의 갯골 마라톤 대회, 또 DMZ 나눔 캠프 등이 있으니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경기도 출입하는 YTN 김학무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청와대 개각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 내정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인데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저명한 행정학 교수로서 참여정부 시절 정책실장과 교육부 총리를 역임했다. 학문적 식견과 국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렇게 청와대는 평가했고요. 신임 경제부총리로는 현재 금융위원장을 맡고 있던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내정이 됐습니다. 기재부 1차관, 총리실장, 위원장 등을 지낸 경제 전문가죠. 자, 시야가 넓고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 NH농협회장까지 역임해서 민간 현장 이해를 겸비했다. 이런 평가를 또 청와대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도 바뀌었는데요.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박 차관은 이제 김병준 내정자가 추천한 인사라고 또 청와대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에슬릿의 Chances, 기회 준비했고요. 자, 이렇게 좀 개각을 단행한 이후에 청와대 좀 여러 가지 좀 이 전국을 수습하는 방안을 마련을 할 텐데
이 기회에 모든 게 좀 온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